때는 바야흐로 550년,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전투가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었다.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점령하자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공격해 반격함으로써 각축전이 벌어진 것이다. 대혈투로 양국의 군사들이 지쳐가던 그때 저기 몰려옵니다! 신라군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라군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백제군. 손쉽게 도살성을 빼앗은 신라군은 급기야 고구려가 점령한 백제의 금연성을 향해 빠르게 진격하는데 신라군이다!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대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력이 가장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 기습 공격해 두 성을 손쉽게 차지한 것이다. 어부지리 전술, 그 중심엔 신라의 천재지략가 이사부 장군이 있었다. 그는 이미 38년 전 기상천외한 지략으로 한 나라를 정복했으니 그것이 대한민국 독도 역사의 시작이었다. 신라 512년 왕명을 받고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지금의 강릉 지역으로 부임하게 된 이사부 장군. 신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우산국을 정복해 동해안을 평정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북방 문물의 유입로이자 약탈을 일삼은 왜구의 침입로였던 동해안. 또한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해상 교통로로서 결정적 역할을 해줄 동해안 정복은 신라의 수건 사업이었다. 신라가 동해안을 장악하기 위해선 지금의 울릉도, 독도를 일컫는 우산국을 정복하는 것이 순서였다. 우산국 정복을 준비하며 이사부 장군은 고민에 휩싸이는데 그건 육상 전투엔 강한 신라가 해상 전투엔 약했기 때문이다. 우산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아라. 우산국을 다스리는 우회왕은 기운이 장사요, 신체도 건장하여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주름잡고 다닌다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우회왕이 다스리는 우산국은 그 나라는 작았으나 바다에서만큼은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최근엔 사치가 심한 왕비를 들인 후 나라는 돌보지 않고 신하를 핍박하고 다른 나라에 노략질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해상전에 뛰어난 적을 상대로 우산국의 거친 바다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사부 장군은 그들을 단박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몰두하는데 옛부터 신라인들은 계책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다. 특히 신라의 뛰어난 무신이었던 이사부 장군은 지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전술가였다. 우산국 정복을 위해 고심하던 이사부 장군은 드디어 묘수를 떠올리고 부하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서둘러라! 될 수 있는 한 크고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의 명령에 밤낮 없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어느 날 장군님,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선에 실어 출정 준비토록 하라. 우산국으로 진격한다. 출정이다! 출정이다! 신라 512년 음력 6월 군선에 무언가를 잔뜩 나눠 실은 신라 함대가 우산국 정복의 길에 올랐다. 이것만이 우산국 군사들을 단박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전에 강한 적을 꺾을 그의 작전은 대체 무엇일까? 신라 함대가 쳐들어왔다! 서둘러 방어 태세를 갖춰라! 그들이 무슨 수로 바다의 신이 나 우해왕을 이긴단 말인가? 신라인들을 모조리 우산국 바다에 담가줘라! 진격해오는 신라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산국 군사들은 서둘러 전투를 준비하고 이에 이사부 장군은 베일에 쌓였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그것은 험악한 형상을 한 사자였다.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밟아 죽이겠다. 저것이 무엇이냐? 금방이라도 우리 쪽으로 달려들 것 같습니다. 사나운 사자의 모습에 기겁한 우산국 군사들은 공격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고 마는데 살고 싶거든 당장 항복하라. 될 수 있는 한 크고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실 함대에 실려있던 사자는 나무로 제작한 목사자. 우산국 군사들을 제압할 묘책으로 사자를 떠올린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한반도에 없었던 사자를 어떻게 생각해낸 것일까? 사자는 불교 문화에서 수호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일 신라의 유물들에서도 사자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라가 불교를 공식화한 건 법흥왕 때이지만 이전부터 불교 문화를 받아온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 문화에 익숙한 이사부가 사자를 알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밟아 죽이겠다. 못하고 있느냐? 진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사자로 착각한 우산국 군사들은 결국 전투 의지를 꺾고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만다. 앞으로 우회는 왕의 호칭을 쓸 수 없고 우상국은 신라의 지배를 받는다. 우산국 정복, 그것은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해상 전투의 승리였다.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던 고대 그리스 신화처럼 이사부 장군이 목사자를 앞세워 한 나라를 정복한 것이다. 신라 512년 목사자로 우산국을 정복한 이사부 장군의 지략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물론 조선시대 성호사설을 비롯한 각종 저서에 기록되며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나라가 혼란한 시기였던 1901년 황성신문은 이사부 장군의 정복 과정을 실어 우상국처럼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백성을 가르쳐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지혜로서 우산국을 정복한 이사부 장군의 일화를 교훈삼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현명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